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231페이지에 양도소득세를 좀 봅니다. 자, 주목하세요. 글자 그대로 글자를 먼저 잘 봐.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양도가 뭐냐? 소득은 돈 버니까 뭐 다 아는 거고 돈 벌면 내라 이거거든. 그럼 양도를 했는데 소득이 없잖아? 그러면 세금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이 양도라는 거는 반드시 사업성이 없다. 사업적이 아니다는 거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을 달리 하면 바로 비반복적이다. 가끔 한 번씩 일어나고 누구처럼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상속을 많이 받아서 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한 20% 정도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80%는 그 대신에 상당히 힘들죠. 막 몇 번 팔면 죽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비반복적이라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반복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한 서너 번 팔면 그냥 죽어야 돼. 그만큼 이제 비반복적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양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 뭐냐 하니까 양도라는 개념, 양도가 뭐냐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사실상, 무슨 상? 행식상이 아니라 사실상. 행식상은 뭐 명의 이전, 명의 신탁 이런 건 양도가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등기부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는 양도가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사실상, 유상, 대가가 있어야 돼. 대가.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유상 이전이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숙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 양도는 바로 팔아먹는 건데, 팔아먹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받고 팔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상이전은 뭐죠? 무상이전. 우리가 증여죠, 증여. 죽으면 상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무상이전 하면 전부 무슨 중심으로? 증여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고, 상속은 따로 상속이라는 용어를 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그대로 받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무상하면은 일단 여러분 무상, 증여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상속은 당연히 무상 이전이지만은 상속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주니까 여러분이 그대로 상속은 상속대로 받아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이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그 대가를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반드시 양도라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야 된다. 사업적이 아니다. 비사업적이다. 그리고 반복적이 아니다. 반복적이면 사업이 되니까 바로 비반복적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양도라는 것은 사업자도 양도세를 낼 수가 있고, 사업자가 아닌 자는 당연히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사업자가 언제 내죠? 사업자가. 여러분 개인 사업자 예컨대 이제 열심히 해갖고 말이야 중개사를 따서 따가지고 사무실 하나 딱 열었지. 그걸 내가 5억 주고 사무실을 샀어. 사갖고 이제 운영을 하다가 아이고 나도 좀 이제 맨날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멍멍이처럼 그것만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좀 따분하다 이거지. 그래서 인생 좀 살기 좀 멋지게 좀 살아봐야지. 에라이 모르겠다 팔아먹자. 그래서 이 사업장을 팔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파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현재 사업장을 파는 판매용이 아니잖아. 비판매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도 당연히
이 사업장을 팔았다면 거기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도세는 개인 사업자든 비사업자든 간에 다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되, 자, 그러면 영업권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사업장을 사무실을 사가지고 5억에 사가지고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겨울 거 아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지역에 이미 신용도가 있어. 역시 중개사 하면 저 중개사다. 신인도가 있는 거야, 지역에. 또 상표가 뭐냐? 브랜드가 바로 믿을직한, 믿을 수 있는 중개사. 그러면 얼마나 못 믿었으면 믿을 수 있는 중개사야, 상호가. 지금 믿을 수 있는 중개사에 가면 그만큼 지역권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엄청나게 찾아오고 거래가 빈번하게 많습니다. 그것도 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른바 영업권이라 그래요. 그런 신용권하고 상표권하고 시장 점유율하고 한테 묶어서, 자, 여러분 사업장이 8억이다. 그거 경제적 가치를 치니까 1억이다. 그럼 7억에 팔은 거라. 한꺼번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양도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그 1억 그거는 따로 그냥 딸랑 팔았다. 요거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득? 기타 소득. 그래서 항상 여러분 사업장과 영업권을 함께 묶어서 팔 때 이 영업권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데, 영업권만 단독으로 따가지고 팔면은 기타 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때 아까 기타 소득 메모할 때 그걸 딱 기억을 해놔야 여러분이 머리에 탁탁 꽂히는 거고. 그래서 기타 소득은 크게 말하면 종합소득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상 이전이 막 나온 짐에 발 담간 짐에 모욕한다고 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유상 이전이라는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 일단 여러분이 현물 출자, 무슨 출자? 현물 출자. 양도에 대한 개념 뒤에 나옵니다만은 그 참고를 하자면은 일단 이 양도를 뭐 알아야 되니까 그걸 펴놓고 여러분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239페이지. 이걸 참고를 하면서 어차피 뒤에 나오는데요. 자,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요.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개인이 기업이 뭐예요? 법인이죠. 자, 그러면 개인이 기업에 땅을 갖다 제공을 합니다. 토지를 제공하고 법인은 여기에다 주식을 교부하죠. 자, 주식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주식이 이른바 제2의 금융 아이가. 현금이 제1의 금융권이라면 주식이 제2의 금융이라. 당연히 유상이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출자자가 되잖아. 출자자. 이거는 기업이고, 그제? 그럼 이 사람은 받는 거야, 땅을. 그러면 법인 쪽에서는 4% 나중에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야. 법인 쪽에서는.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되냐니까 요걸 전에 5억에 샀는데 현재 시세로 치니까 8억이야. 8억을 넘겨주면 8억만큼 주식을 받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요게 5억인데 8억에 양도를 했어. 8억에. 그러면 요 차이가 3억 나지. 3억에 대해서 이 개인은 뭘 부담해야 돼? 양도세를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받는 자 쪽은 취득세고 유상 승계 취득이고 주는 자 쪽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현물 출자, 현물이라 그러면 현금 외의 물건을 말하는데 법적으로는 우리는 막 그냥 부동산 세법이니까 부동산을 기업에 투자한다 이게야. 투자하면 투자자는 양도세 부담하고 기업은 취득세 부담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과세가 된다는 걸 여러분, 그러면 누구 쪽에서 판단해야 돼? 개인자 쪽에서, 출자자 쪽에서 보는 거야. 이쪽에서 보면 취득세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고
법인은 취득세 4%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다. 여러분이 이걸 현물출자라고 하는데, 현물출자는 금전 외에 기업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는 글자고 실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항상 부동산을 기업에 투자한다. 이게 현물출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대물변제. 무슨 변제? 대물변제. 자, 본래 여러분이 사업자 친구로부터 5억을 여러분 돈을 빌렸어요. 빌렸으면 당연히 기간 내에 5억으로 현금으로 갚는 게 A란 말이에요. A. 근데 A도 있어야 A가 되지. 없으면 A도 못 지켜. 본래 돈으로 받았으면 돈으로 주는 게 A라, 그게. 금융거래를 하면서.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못 지키는 사람이 많다. 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친구한테 5억을 빌렸는데 5억을 갚아야 되는데 못 갚잖아. 그러면 부동산을 갚는 거라. 땅으로 갚고, 건물로 갚고, 주택으로 갚는 거야. 임야로 갚고, 이렇게. 부동산으로 갚는 거야. 그래서 금전으로 빌렸으면 금전으로 갚는 게 원칙이지만은 부동산, 물건으로 갚는다. 이래서 대물변제거든. 그러면 그 갚는 것도 유상이가 무상이가? 대가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유상이지. 그러면 여러분은, 자, 내가 이 뭐 땅을 살 때 3억짜리 샀는데 지금 얼마짜리 시세를 쳐서 5억에 줬다. 그럼 양도차익 2억 생겼지? 거기에 대해서 난주 양도세를 계산해갖고 양도세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여러분 친구는 부득이하게 땅을 받았지? 당연히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4% 부담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행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이 공매, 공경매. 예. 공경매 당연히 유상입니다. 거래상이죠. 거래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매도. 매도를 우리는 팔면 당연히 여러분이 유상 이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부담부 증여. 자, 또 나온다. 취득세에 나왔던 부담부 증여가 또 나와.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단 여기서 빚을 안고 부동산을 받는다는 뜻이고, 빚을 안고. 우리는 안는다 그러잖아. 다음에 갚을 걸 전제로 해서 안는다 그러죠. 빚을 안고 받는다. 이게 부담부 증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이 부담부 증여. 자, 그런데 이 관계가 말이야.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이 빚을 뭐 청산을 했다. 또 부부지간에 젠장 이 빚을 청산했다. 실제 시장 가격으로 주고 받겠나? 안 그러면 전부 저가로 주고 받겠나?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법 하나도 몰라도 저까지. 그래서 그 객관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배우자 간 부담부 증여. 이건 전부 증여로 추정되고 유상이 아닙니다.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직계 존비속. 자, 직계 존비속. 조는 뭐고? 여러분 위라 했지? 위 누구? 부모, 조부모, 직계. 밑으로 자녀, 손자, 손녀. 비속. 밑으로는 비속이고 위로 존속. 행제가는 반계. 무슨 계? 옆으로 퍼지는 건 반계란 말이야. 반계, 직계가 아니고. 행제간에는 된다 이거야. 반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렇게 하면은 전부 증여로 추정해. 그래서 이거는 부담부 증여할 때 항상 이 조건을 잘 봐야 된다. 이거는 증여로 보지 양도로 보지 않아. 그래서 자, 여러분 내가 소설 하나 써줄 테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건 이런 것이다. 자, 여러분 올 설에 뭐 했습니까? 그냥 한잔하고 계속 잔 사람도 있고, 피곤하니까 또 뭐 고를 많이 치지 대부분. 자, 그래서 이게 말입니다. 자, 이 재수씨하고 시수하고 고를 치는 기라. 그럼 재수씨하고 시수가 직계
비속이가 존속이가? 어? 아무것도 아니지. 거기에서는 해당되지 않지. 반개 쪽으로 가는 거지, 그거는. 그죠? 그래 되는 거란 말이야. 또 형님하고 동생하고 되지. 반개, 직계가 아니다. 형님하고 동생은 직계가 아니다. 옆으로 가는 반개라. 직계가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시숙이라. 이 사람은 재수시고. 자, 둘이서 고를 열렬하게 치는데 시숙이 하는 말. 재수씨, 내가 지금 땅이 토지가 5억짜리라. 얼마짜리? 5억짜리. 근데 이 토지에 저당권 설정된 게 얼마가 되냐? 3억이 설정이 됐어. 재수씨, 내가 줄 테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 근데 단서가 있지. 요 공짜로 주는 대신에 요거 갚아라이. 은행에다 갚아라이. 여러분 어떻게 받을래? 안 받을래? 그렇지. 우째갖고 고치갖고 2억을 버리겠나. 그냥 받는 게 2억을 버리고 들어가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그래서 예스 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A로 보고 이 사람은 B로 보면 이렇게 됐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빚을 안고 증여를 받는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인데 요게 아버지와 아들 간에 일어난다든지 부부지간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전부 올 증여로 본다는 걸 알아라. 증여 추정입니다. 무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취득세도 같은 개념이야 이게. 그러면 자 A 시숙은 이만큼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3억에 대해서 3억을 낸다는 게 아니고 이게 세금 낼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 그래서 3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해야 돼. 뭘 부담해? 양도세. 그러면 이 재수씨 B는 이걸 이제 우리는 전문용어로 말하면 이걸 증여자라 그러지. A를 증여자. 이 사람을 받는 사람은 뭐라 한다? 수증자. 공짜로 받는 사람은 뭐라 그래? 수증자. 공짜로 주는 사람을 증여자. 그러면 시숙은 증여자고 재수씨는 수증자야. 됐지? 그러면 재수씨는 증여세를 부담을 해야 돼. 얼마에 대해서? 자, 5억에서 요거 갖고 나면 남는 게 3억이 증여거든.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돼. 그렇지? 네, 그렇죠. 계산 잘못했네. 자,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돼. 오케이? 3억에서 2억, 5억에서 2억, 3억 빼니까 2억 아이가. 자, 그러면 여러분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B는 취득세를 부담해. 뭘 부담해? 취득세. 그럼 취득세를 어떻게 부담이 되냐 하니까, 요게 수증자, 재수씨 쪽에서 보면, 2억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이라. 무슨 취득? 무상취득. 그러니까 무상취득은 정사무 해서 우리가 3.5% 표준세율 전에 한번 들어봤지. 정사무 3.5%를 부담해. 그 다음에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유상이라. 와, 빚을 안 왔기 때문에 3억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이라. 무슨 취득? 유상취득.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뭘 내야 되냐 하니까 4%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나중에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요거는 취득세에서 보면 되는 개념이고, 요거는 양도세에서 보면 되는 개념이라. 3억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만 일단 기억을 해라. 부담부 증여를 받게 되면 받은 자는 증여세도 부담하게 되고, 뭐도 부담해? 취득세도 부담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또 나중에 알게 되고 스스로.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증여자 A 쪽에서 판단해라 이 말이야. 증여자 A 쪽. 그러면 이 시숙이 3억 원에 대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해가지고
자기 주소지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 바로 정려자가 해야 할 일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건 아주 취득세 쪽에서 지방세 쪽에서 봐야 될 내용이고 똑같은 부담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2억이 어떻게 생겨? 그렇지? 여기 세금 내고 2억을 받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바로 뭐가 있냐 하니까 교환이죠. 교환.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 있는 그대로 바꾸는 거 있는 그대로. 건물하고 땅하고 바꾸고 집하고 땅하고 바꾸고 집하고 건물하고 바꾸고 서로 바꾸는 겁니다. 또 땅과 땅 간의 교환이고 건물과 건물 간의 교환이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세법에서 교환이라는 거는 항상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꼭 기억해라. 유상.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 수용. 여러분 국가가 공익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땅을 사들이는 거죠. 강제 매수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속된 말로 좀 나쁘게 말 뺏는 거죠. 수용.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용이라는 뜻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용 1세대 1주택자 1주택자는 무조건 비과세가 됩니다. 수용에 의해서 1세대 1주택자. 자, 본래 잘 들어요. 나중에 안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본래 팔라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서울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할 때 서울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양도세를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속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 보유 2년 이상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나중에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집 산 지가 1년밖에 안 됐어. 근데 국가가 그 도로를 닦아야 되니까 사들여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집을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파세요. 그 거주 보유 관계 없습니다. 바로 비과세가 됩니다. 수용에 걸리면. 1세대 1주택자에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수용이 되면 우리 세법에서 뭘 또 하나 알아야 되냐 하니까 자격농지입니다. 무슨 농지? 자격농지. 네, 자격농지는 나중 면제가 돼요. 뭐가 돼? 면제. 본래 여러분이 자격농지도 나중에 세금을 안 낼라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 경작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이상? 3년 이상. 네. 3년 이상 경작을 해서 양도를 해야 세액 감면을 받거나 면제를 받거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농지를 사들인 지가 자격 농민한테 들어가요. 요거는 자격 농민한테.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농지를 사들인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아니 수용 고지에서 팔아라 한단 말이에요. 팔아보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가 없어요. 자격 농지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3년 이상 전부 경작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예? 수용 당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수용 당할 때. 수용은 알잖아 지금. 예. 그러니까 수용 당할 때 자격농지에 대해서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꼭 기억해라.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 양도세 감면을 받습니다. 양도세 감면을 적어도 10%는 받을 수 있도록. 얼마를 감면받아? 10%를 양도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법에 들어가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수용을 당함으로써 우리한테 지금 줘야 되는 시험에 또 생각을 해놔야 될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1세대 1주택자라는 게 본래 거주 보유 다 충족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수용에 당하면은 그거 기간 필요 없어. 그냥 팔아.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없어. 비과세.
응? 그 다음 자경 농민이 농지를 산 지가 3년도 안 됐어. 1년밖에 안 됐어. 수용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 팔아. 세금 없어. 면제. 만일에 수용이 돼서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내는 세금의 10%는 국가가 감면을 해준다. 그래서 세금 감면. 이런 세 가지의 수용에 대한 특징이 있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면 유상 이전이라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사항에서 여러분이 다 잡히는데 종류는 현대가 공매하면 부교수 된다. 요래 그렇지. 현대 공매 부교수가 된다. 이렇게 딱 현대가 공매하면 뭐 부교수 된다. 요라면 양도 유행은 어느 정도 장을 하는데 주목해.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래 잘 나오고 양도에 해당되는 거 나온단 말이야. 지문이 길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요 말만 딱딱 떨어지면 뭐라? 전부 무슨 개념이라? 양도에 해당해야 안 해? 양도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라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전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특징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뭐라고? 국세. 국세. 국가가 징수하는데 과세권자가 국가 중에서도 누구라 그랬어? 여러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 세금을 여러분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스스로 직접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세? 직접세. 직접세다.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인세죠. 인세라는 거는 개인별. 무슨 별? 개인별 소득에 과세합니다. 개인별 소득.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소득이 생기라도 합산하겠어? 따로 하겠어? 부부지간. 따로. 각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세라는 거는 여러분이 사람 중심 가세라. 사람 중심. 물세. 자, 우리 취득세 물세였고, 등록면허세도 물세였고, 재산세도 토지 외에는 전부 물세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나주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또 소득세는 전부 사람 중심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인세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자.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직접 부담하는 거죠. 남한테 떠넘길 수 없는 세금이다. 이게 바로 직접세입니다. 증가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 국가가 징수하는 국세죠. 그 다음 여러분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납세지는 바로 주소지입니까? 아니면 소재지입니까? 주소지가 원칙이고 주소지가 없으면 뭐로 본다? 그 소지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금 보면은 231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이제 책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자,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분류과세라는 거는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는 데 대해서 바로 사회정책적으로 조세 제도로서 부동산 등 줄 거,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의 자산을 보유하던 중에서 반복적이가 비반복적이가? 비반복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이다 비반복적이라는 뜻은 부가가치세법상의 1과세 기간 동안에 바로 그 1과세 기간 6개월이라고 그랬죠. 6개월 안에 1년 한 번 이상 취득하고 구입하고 2번 이상 팔아라. 그것이 반복적 개념이라.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반복적이죠. 자, 그래서 자본이득 바로 양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본 소득분의 양도 시점에서 국세로 환수하는 제도다. 그래서 무슨 세라? 여기서 포인트는 국세고, 국세, 그리고 분류과세 방법이라는 걸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종합소득은 항상 계속적이고 발생하는 반복적 소득입니다. 그런데 양도세는 뭐냐? 바로 우발적이라. 우발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우리가 비반복적인 그런 소득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것이 하나의 양도세의 특징이다. 그 다음 양도소득세는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개인의 소득별로, 자, 줄 긋고 개인의 소득별로, 이걸 뒤에서 인세라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양도세 과세 대상을 현재 크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토지, 건물 하면 한마디로 부동산이죠. 뭐라고? 부동산.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권리, 나중에 여러분이 이용권과 취득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여러분이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 줄 거, 파생상품. 자, 요거는 주식 등, 저거요, 주식 등, 파생상품이 뭐냐? 주식 등 선물, 거래, 옵션 거래로 거래되는 금융상품, 거래되는 금융상품. 자, 무슨 말이냐? 선물 거래라는 게 여러분이 시중에 뉴스에 가끔 한 번씩 하는데, 선물 거래. 그러니까 미리 가격을 정해놓고요. 주식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야, 6개월 후에는 막 2억으로 하자. 전체 2억으로 하자. 그러면 6개월 후에 그 정한 가격대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선물 거래고요. 선물이라는 거는 선 가격을 지켜놓고, 정해놓고 그 기간이 되면 그 거래 가격이 지켜진 거래 약정한 가격대로 거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선물 거래라고 하고, 옵션은 뭐냐 하니까 권리죠, 권리. 예. 예를 들어서 주식 취득권을 우리는 신주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그 신주 인수권 이런 권리를 갖다가 미리 계약을 해놓고 역시 계약된 금액대로 난주 거래를 하는 이런 방식이 다 주식 채권을 말하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이 파생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파생상품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그 다음 기타 자산,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용 부동산 등을 영업권과 함께 양도할 때, 또 각종 회원권, 뭐 콘도, 골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또 나중에 법인 주식, 또 우리가 보면은 부동산 가다법인의 주식, 이런 것을 다 나중에 기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전부 다 뭐냐 하니까 과세 대상이고, 특히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거주의라는 것은 세법에 기록된 것만 과세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뜻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은 여러분이 거기에 바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나오죠. 양도세 과세 대상. 자, 그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는데, 자, 이런 물건, 이제 양도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는 전제 하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팔더라도 만일에 양도 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금 없다고 해서 양도는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 신고. 신고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우리는 해야 된다. 왜? 상대편 취득자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를 대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양도세 세금 매기는 물건이 뭐냐? 바로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 이른바 물건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바로 세법에 기록된 것만 과세한다는 뜻에서 열거된 사항만 과세한다. 열거주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첫째 이제 우리가 볼 때 부동산과 관련돼서니까 바로 부동산. 여러분이 기억을 하는데, 이 부동산이 바로 대표적으로 토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건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상 토지는, 모든 토지, 그리고 지목과 관계 있다 없다? 등기 여부라든지 등기 관계 없습니다. 미등기 물건을 팔아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나중 미등기는 여러분이
세금 매기는 돈 과세 표준의 바로 70%를 중과세합니다. 예. 만약에 가표가 여러분이 세금 매기는 돈이 1억이 나왔으면 70%. 난도 지방소득세하고 이라고 하면 77%가 돼서 거의 막 80%가 되는 거죠. 엄청난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치고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일종의 절세 방법이지. 등기 안 치고 발각이 되면 엄청나게 크게 꺼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등기하고 관계없이 세금이 크게 부과될 뿐이지 양도세가 부과되는 거죠. 등기하고 관계없다. 그 다음에 토지는 또 중요한 게 뭐냐? 공부상, 등기부상 말이야. 공부상, 바로 지목과 관계 있다 없다? 지목과 관계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양도세는 현황 부과의 원칙이다. 이런 거와 관계없이 현재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현황. 토지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돼. 등기, 공부상, 지목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허가는 이제 대부분 건물에 가서 많이 쓰는 거죠. 건축 허가 때문에. 그래서 건물은 또 허가, 등기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어요. 이게 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건물은 뭐에 따라서? 취득세도 이 설명을 했죠. 취득세도 똑같이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취득 당시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양도세는 양도 당시 현재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건물도 여러분이 이거는 사실상 용도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이 바로 뭐냐? 과세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용도다이 뭐라고? 토지는 뭐라? 현황. 현재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 내가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이 지금 등기부에는 이게 지금 농지로 되어 있어요. 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건물을 지어서 팔면은 그 땅은 밭이 아니고 대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거꾸로. 공부상에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밭으로 써서 계속 농사를 지었다면 그거는 뭐예요? 농지야, 대지야? 현재 밭이야. 농지지, 밭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상황에 따라서 땅은 판단해라. 등기 관계없다. 무조건 과세 물건이다. 그 다음 공부상 지목 관계없다. 사실상 지목으로 판단해서 과세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 공부상으로 가겠지만은 사실상도 파악이 안 되고 공부상도 사실상을 모르겠다 그러면 사실상 용도나 현황을 모르겠다 그러면 공부상 용도로 가지만은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현황 보가나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속에 뭐도 있노? 주택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두 번째 과세 대상 잘 들어. 부동산상 권리라. 부동산상 권리. 자, 권리는 여러분이 이용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니까 취득권이 있어. 취득권리. 취득권리. 잘 들어. 이용권은 뭐냐 하니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러니까 임차권도 아까 등기가 안 되는 거는 기타 소득이라 그랬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친 부동산 임차권을 말한다. 그럼 대항력이 없는 거는 기타 소득으로 돼서 난주 종합소득세 과세 물건이 되는 것이고, 등기를 쳐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거 반드시 어디에 해당한다? 양도세 과세. 이건 반드시 등기를 쳐야 돼. 그러니까 임차권이 중요한 게 등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거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상권. 이 용어는 민법상 용어 똑같습니다. 지상권. 지상권은 땅을 이용하는 거야? 건물을 이용하는 권리야? 땅을 이용하는 거지. 누가? 대부분 건물주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전세권. 무슨 권? 전세권. 자, 주목.
그래서 요거는 외울 때 등세상 요래야. 뭐라고? 등세상.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외우는데, 지로 외우면 지역권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은 가세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단이 옵니다. 그래서 상으로 외우고, 뭐 세는 전세가 빠르니까 세색하면 전세죠. 그래서 등세상 요래 외우면 돼요. 그러면 자, 주목합니다. 여기는 그냥 지상권이지. 등기란 수식어가 있어 없어? 없죠. 자, 여도 등기란 물론 등기를 쳐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나 이거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래서 등기 여부 관계없어요. 이거는. 등기 여부 관계없이 이걸 양도하면 양도세 가세 물건에 해당한다 하는 걸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합은 입주권이 있죠. 조합은 입주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당첨권을 갖다 분양권이라고 그래요. 또 일종의 뭐라? 분양권. 예. 그리고 이제 각종 여러분이 지자체가 발행하거나 또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토지상한채권. 그 책에 보면 기본 설명은 다 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니까 주택상한채권. 이거 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그래서 주택상환채권입니다. 개발채권이 아니에요. 상환채권입니다. 자, 그래서 주택상환채권. 자, 이런 등에 대해서 전부 우리 부동산 취득 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들어요. 조합은 입주권은 둘 다 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둘 다. 둘 다 사실은. 입주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입주권이라는 것은 일단 여러분이 개념보다는, 개념은 다시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이 입주권은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어디에 들어간다?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이 조정 대상 지역,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 투기적이라. 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서 바로 중과세가 된다는 걸 알아둡니다. 중과세 얼마가 되냐니까 50% 나중에 보유기한 관계없이 중과세입니다. 일단 이걸 알아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세법에서는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그럼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입주권이라는 건 아무나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당첨권은 아무나 취득할 수가 있어요. 주택 청약 통장을 통해 다 취득을 하는데, 그죠? 입주권이라는 건 그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한 자고 조합원이 되어야 입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대부분 입주권은 재건축, 또 재개발 시에, 자, 여러분 이 지역에 만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의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바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발생하는 권리죠.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그래서 이 여러분이 조합원 입주권, 요 지역에 반드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이 구성이 돼야 입주권을 취득하는 게 바로 뭐라? 조합원 입주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 지역이 개발되면 이 지역에 여러분 집이 있거나 땅이 있거나 건물이 있어야 조합원이 자격이 되고, 그 조합으로서 이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면 나도 그 집 좀 가지자, 사자, 가지자. 이게 입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입주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디에 속한다?
주택 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율도 주택 양도세 세율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주권은 절대 중과세가 없어요. 서울 지역에서 집이 10채라도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주택을 팔아야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아파트 당첨권, 이른바 분양권은 30년, 50년, 100년을 갖고 있어도 보유관 관계없이 50%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물건을 취급해버립니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두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이제 여러분 몇 세대나 하니까 100세대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다. 근데 100세대 아파트를 지어서, 그럼 이걸 몇 세대로 지었나 하니까 200세대로 지은 거야. 그러면 입주권은 이 100세대에 대해서 조합원이 취득하는 거야. 조합원이. 그 조합원이 취득하는 게 바로 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이건 주택 수에 해당하는 거야. 나중에. 세율도 주택 수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절대 입주권은 투기지역에서 팔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팔더라도 중과세가 안 돼. 일반 기본 세율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 100세대가 남아서 이걸 우리는 분양을 하죠. 나머지 남은 걸. 이걸 취득하는 게 당첨권이라. 아파트 당첨권. 이게 분양권이라. 그래서 이게 투기 지정 지역에 양도가 되면은 50% 보유기한 관계없이 중과세 한다. 요번에 이게 실제로 개선이 된 거예요. 새로 개정이 강화됐어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거는 이런 법률의 흐름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자, 입주권의 개념은 여러분이 이런 개념에서 연결이 되면서 이건 주택 수에 들어가고 주택과 똑같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 아파트 당첨권은 권리에는 똑같은 권리지만은 이거는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 세율을 적용하고, 특히 투기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매매가 되면 50% 무조건 중과세를 한다. 요거 알아두라. 일반 지역은 내놔. 그럼 일반 지역에서 팔면 전부 일반 과세 기본 세율을 내놔. 6%에서 42%까지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 돼가 있죠.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50%. 그거 바로 파면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 보유기간 2년 미만, 2년 안에 팔아피면 40%. 2년 이상 보유하면 이제 초과 누진세율, 기본세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까 6%부터 우리가 추가라고 고친 42%까지 가는 거예요. 7단계로 해요, 7단계. 그렇지. 네. 거래가 크면 5억 초과까지 7단계로 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시험에 딱 나올 거면 내가 합니다. 많습니다. 안에 그 책에 보면은. 네. 그래서 요것만 딱 메모해놔도 막 사정없이 잡는다 이거야. 자, 이런 기초적 개념을 알아두면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니까, 그거 가면은 여러분이 주식이 있지, 주식. 이건 주식이, 주식은 과세 대상이라는 정도만 알면 돼. 알겠어요? 그리고 이 주식은 과세 대상이다 하는 것만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그거 가면은 우리가 기타 자산을 공부해야 돼요. 무슨 자산?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기타 자산은 여러분이 그 설명에서 나와 있지만은, 이걸 잘 기억해놔라. 본래 보유기간에 영향을 받는다.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이런 보유기간에 다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막 그것도 관계없다. 그래서 보유기간 관계없이, 보유기간 X 관계없이 바로 뭐라 하냐 하니까 7단계. 지금 세율이 바뀌어서 6단계, 7단계로 전환됐거든.
그래서 7단계 초과 누진세율. 자, 주목. 이 초과 누진세율을 시중에서는 또 우리 세법에서 무슨 세율이라는 표현을 한다? 기본세율이라는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다. 자, 그래서 아까 이걸 우리가 고쳤잖아. 최소 몇 프로에서? 6%에서. 최고 40%가 42%. 100분의 42까지 총 7단계라. 그래서 가표가, 가세표준 세금 매기는 돈이 1200만 원까지는 6%고, 최고로 5억이 되면 5억 초과분이지. 6억이 나와서 5억 빼고, 그 5억 초과분 1억에 대해서 42%까지 갈 수 있는 세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단계가 그 몇 단계? 7단계로 여러분 개정된 거 주의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표적으로 자, 이거죠. 바로 우리가 뭐냐 하니까 여러분이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그러죠. 사업용.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노? 사업용이 뭐고? 이게 판매용이 아니라 사업용 하니까 우리 업무용, 사업용, 업무용. 판매용으로 생각하면 안 돼.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중개사 사무실 거 5억 주고 산 거 그게 판매용이야, 비판매용, 비판은 업무용이지. 그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 무슨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보다시피 사업용 부동산, 토지 건물, 그 다음 부동산 권리, 저거. 자, 이걸 다 묶어서 말해요. 그래서 요거와 땅 한 개가 따로가. 열 잘 봐라. 이거 일단 이 자리를 잘 봐야 돼. 단독으로 가만 기타 자산이야. 함께 묶어서 아까 여러분 신용도 그런 걸 다 영업권이라고 그랬지? 다 묶어서. 그래서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경제적 권리. 그래서 상표, 브랜드권, 시장 점유율, 여러분이 신용도, 고객수 이런 걸 전부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 것이 뭐라? 영업권이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양도세, 가세 대상들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우리 각종 회원권. 자, 회원권은 세 가지. 첫째,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 다음, 뭐야, 이거? 골프 회원권. 자, 그 다음 뭐 스키장이라든지 여러분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이용권, 회원권이나 이용권이나 똑같이 여러분이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점주주의 주식. 뭐라고? 가점주주. 자, 잘 들어. 자, 요거 주목합니다. 취득세 내가 가점주주 설명할 때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입니까?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친족관계 전부 묶어서 표현한다 했습니까? 한 사람이 가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묶어서 그 주식 소유 비율을 판단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이 많은 사람을 중심해가지고 그와 친족 간에 전부 묶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이거는 한 기업의 주식 소유율이 50% 초과 50% 넘어야 취득세 가점주주다. 근데 여기는 50%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50%부터. 이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식 소유율이 지분율입니다. 지분이 얼마? 50% 이상이가 50% 초과가. 요는 이상이 돼. 그러면 좁다는 의미야. 50%부터 얘는 가점주주고 취득세는 50% 넘어야 가점주주가 되는 거야. 독점주주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걸 책에 보면 난주 특정 법인의 주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점주주의 주식을 역시 이거는 50% 이상을 양도를 해야 돼요. 자, 50% 이상을 하루아침에 판 겁니까? 일정한 기간을 두고 판 겁니까? 예, 일정한 기간을 두고 판 걸 말하는데 바로 3년간 합산한 가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3년간 합산해서 그 기업의 소유한 가점주주의 주식을 여러분 그 기업의 주식을 갖다가 50% 이상을 양도를 하면 바로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부동산 가다법인, 그러니까 부동산 가다법인.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는 뭐 전문 휴양업, 호텔 업종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가 법인은 법인인데 스키장 같은 거, 골프장 같은 거, 이런 부동산 업자를 말해.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다법인의 주식이라. 주식 양도가 되면 바로 된대. 이거는 1주만 양도해도 과세라. 양도해도 과세한다. 그러면 얼마나 가지고 있기에 부동산 가다법인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하니까 잘 들어요. 총 그 법인의 자산 총액에서 80%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총 자산의 얼마를 갖고 있다. 80% 이상 부동산이라. 부동산 얼마 이상? 80% 이상. 그래서 이런 기업의 주식을 팔면 바로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주식 채권 같은 걸 우리가 선물 거래를 통해서 또 옵션 거래를 통해서 거래하는 상품을 뭐라 해노? 파생 상품. 자, 이런 거는 막거리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무슨 상품? 파생 상품. 이런 거는 과세 대상이다. 뭐 파생 상품이 뭐냐? 이런 거 묻질 않아. 그냥 파생 상품을 기억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시험에서 이 토지, 건물, 부동산 쪽을 공부를 해야 되고 권리 공부해야 되겠지. 그 다음 기타 자산도 이 사업용 고정자산 이거 하고 그래서 잘 들어. 주목. 자자자자자자자자 요걸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정해 두었다. 그래서 영업권은 영업권인데 무슨 영업권이라고도 한다? 특정 영업권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 말이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돼. 특정 영업권. 무슨 영업권? 특정 영업권.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